이번에 많은 분들이 김은경 씨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뭐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라 정치판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법한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서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김은경이라는 교수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참으로 제가 김은경 씨를 보면서 얼굴만 바뀐 이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은경 씨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경 씨가 직접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사실상 그 신우이의 폭로가 사실인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우이 측에서 혹시라도 김은경이가 반박을 한다면 내가 자료까지 공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게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래서 신우이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은경 씨 인생을 진짜로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게 있다 보니까 김은경이도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김은경 씨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남편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무슨 뭐 남편이 어떻게 떠나게 됐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도 또 어떤 그 뭐 경우로 이렇게 뭐 됐는지 그런 얘기도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김은경 씨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아들이 저한테 조금 몇 가지 측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뭐 아들 자체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제 뭐 어떻게 뭐 시아버지 뭐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이제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김은경 씨와 관련된 논란에서 누가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김은경이가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와서 대신 해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들이 해명한 것이 아니라 김은경이가 아들의 입만 빌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김은경이가 누구조차도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조차도 이용해 먹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근데 바로 이 부분 자신의 어떤 자식까지도 이용해 먹고 아이까지도 이용해 먹는 거 이게 정확하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정치를 위해서 선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정적으로 사용해 먹는 거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보여주는 특징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통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을 데려왔던 여성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 자기의 자식을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는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눈에 띄는 사람이 이재명이가 인재 영입을 했었던 조동현 씨인데요. 뭐 조동현 씨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논란이 있었는지는 이미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그 논란의 결과 조동현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뭐 사퇴하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단 조동현 씨가 저렇게 입장을 밝혔을 때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래도 뭐 조동현 씨가 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더 이상 정치판에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정치 좀 욕심을 부리겠다라는 게 과욕이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뭐였습니까? 끝까지 조동현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지키고 거꾸로 자기의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던 것이죠. 애당초 아이를 갖게 된 것 자체가 어떤 거였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거를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에 저 얘기를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 지금 논란이 터지기 전에는 아이들은 저런 맥락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위해 가지고, 그냥 뭐 해명하고, 뭐 해명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사과하고 정치판에서 떠나면 그만이 문제인 것인데, 죄송합니다, 뭐 안녕히 계세요라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모토로 저런 식으로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폭로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연을 조금 뒤집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뭔가 사람들의 그런 거를 바꿔가지고 다시 내가 복귀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뜻을 위해 가지고 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저런 내용까지 공개한다? 저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왜 이거를 공개를 못하고 있었대요, 지금까지?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랑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대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남 탓, 사회 탓 하고 있는 것이죠. 지 개인적인 어떤 가족의 그 문제까지 같은 경우 다 사회 탓이다. 뭐 전형적인 그 사람들의 패턴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다가 어떤 얘기까지 했었습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 탓, 남 탓, 누구 탓, 종교 탓까지 하는 게 바로 조동현 씨의 모습이었죠. 이번에 논란했던 김은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경 씨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글을 써놨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해당 글이 삭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글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반대가 지금 600건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댓글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뭐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당식의 어떤 그 물타기인 거 아닌 것이냐. 이 뭐 아들이 괜히 나서 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뭐 도움도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댓글들이 넘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 글이 올라왔던 곳이 네이트판이라는 곳인데 네이트판이 뭐 네이버와는 조금 다르게 분위기가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띠거든요. 여성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반응이 안 좋습니다. 뭐 이거 지금 네이트판에서뿐만 아니라 여론도 그렇고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기사도 그렇고 하나같이 저 아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아들이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내 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은경 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공격하지 말아 달라. 우리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입장에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은경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경 씨가 반응이 있다 없다? 아예 그냥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들이 밝혔던 이 입장이 김은경 씨의 사실상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아들이 공개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친할아버지가 김은경 씨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96년도에 작성이 된 편지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뭐라고 이 편지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뭔가 김은경 씨랑 의견 교환을 하고 김은경 씨로부터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편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아들이 공개하고 김은경 씨 어떤 의사가 반영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서 김은경 씨가 아들이 공격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다. 사실상 김은경 씨가 여론을 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조동현도 그렇고 김은경도 그렇고 다 누구의 픽이었습니까? 이재명의 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도 책임이 있고 이재명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박지원에 쫓아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은경 다 끝났다. 혁신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결정을 해야 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부하라고 할지라도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다라고 박지원이 조차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김은경이 계속해가지고 혁신이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것이고 재신임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또 개딸들이 판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조성하겠다고 김은경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이는 어떻습니까? 김은경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뭐 우려스럽다, 약간 좀 뭐 안타깝다, 막 이 정도밖에 반응이 없고 잘라내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당연히 잘라낼 수가 없지. 조동현이랑 그 김은경 두 사람의 분신 같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기 때문에 이재명 뭐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들 문제 터지니까 지가 나서가지고 그냥 아들은 사실상 남이죠. 이러면서 그냥 뭐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고 그랬던 이재명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진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활동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게끔 하는 거.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기지사직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도 완전히 끝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뭐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2심 재판까지를 통해 가지고 해소가 됐고요. 제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친형을 강제로 입원을 시켰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2심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토론 도중에 거짓말을 했냐,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을 받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18년 선거방송 도중에 방송까지 됐던 것인데, 그렇게 방송 도중에 자신의 친형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면 300만 원 벌금이 확정이 되게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지사직을 잃고 정치 생명도 끝나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필사적으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이제 비주류로서 친문 세력의 눈 밖에 났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오늘 그 관련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재명 지사는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명숙 씨에 대해서 재심운동을 응원한다,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이 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그러면서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 방치보다 더 악한 악행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뭐 겉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한명숙 씨를 응원하는 듯한 그런 식의 글이지만, 글쎄요, 그 내막을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한명숙 씨를 응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뭔가 항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다 라면서,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거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 돼버렸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다, 이렇게 토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는 우리가 뭐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보더라도 겉으로 같은 경우는 막 한명숙 씨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식의 얘기를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가지고 검찰을 핑계 삼아 가지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한테 자기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 지사의 몸부림은 지난번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굉장히 강도 높게 반응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막무가내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또 이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또 내세우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무허가 대북전단 살포 건물을 철거 요구를 하겠다, 뭐 이러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식 수준을 좀 뛰어넘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이거는 좀 오버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오버할까?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 썰전을 통해 가지고 그 저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과 하태경 사이에 썰전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경기도민이 선출한 공직자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북전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저는 경기도민이 선출한 공직자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뭐 안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재판을 지금 염두에 놓고 저런 식의 썰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이 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친형 강제로 입원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했다라는 거와 관련된 직권남용, 그리고 이제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그 다음에 검사 사칭,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친형을 강제로 입원했다라는 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4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 의혹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KBS에서 있었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오갔죠. 상대 후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님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하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MBC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와 조카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사와 관련 있는 의혹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 요거랑 관련이 돼 있는데요. 둘 중에 한 가지는 직권남용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남아있는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실제로 지금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TV토론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혹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세죠, 그렇죠? 3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당선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지사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1심의 판결은 일단 이 지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이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요. 자,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죄 이유를 밝혔죠. 자, 그런데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죠. 놀랍게도 벌금 300만 원이 나와서 당선 무효의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이 된다라면서 피고인이 이재선 씨에 대한 절차를 지시를 했고 이런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에 나와서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라면서 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죠. 자, 2심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이 지사가 강제적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고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즉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이해가 될 수가 있냐 아니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그거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자,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죠. 대법관 전원 판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대법원이 2부에 배당을 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면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